한 번에 합격 해커스. 328조 1항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배우자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은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친이에요. 근친 간에는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근친의 직계혈적이 뭔지, 배우자가 뭔지,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직계혈족은 직계는 이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직계라고 해요. 요 기준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직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직계 혈족이라고 해요. 직계 혈족. 그러면 직계 혈족은 그냥 물건 훔치면 돼요. 형을 면제해요. 가까운 친족이니까. 앞에 뭐 갖고 장난 안 치냐면 앞에 직계 혈족은 동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두 번째, 먼 친척이라고 해서 멀원자를 써서 원친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조문에 가서 보시면 328조 2항에 원친이 2항에 있어요. 1항 이외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직계자 없죠. 1항 이외의 친족 간의 범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를 우린 세 글자로 뭐라 불러요? 친고죄라고 불러요. 1항의 친족은 동거하는 친족인데 그 다음에 2항에 나온 것은 1항 이외의 친족이라고 돼 있으니까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에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형 면제가 아니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예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누가 동거 친족이고 누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될 수 있느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여기 조카, 삼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직계가 아니에요. 직계 혈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요. 나랑 작은아버지 같이 살 수 있죠. 작은어머니 같이 살 수 있죠. 한 집에서. 또는 조카랑 같이 살 수 있죠. 같이 사는 조카라면 어디로 가는 거냐? 동거 친족 등에 해당해요. 그때는 형을 면제해요. 근데 우리 보시면 요새는 핵가족에서 같이 안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작은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 많지 않죠. 그죠? 조카랑 같이 사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럴 때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에요. 그 사람의 물건 훔치면 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요게 동거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거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직계혈족이죠. 그러면 아버지 물건은 마음대로 훔쳐도 돼요. 아버지는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혈족이니까 형을 면제해요. 이해돼요? 그럼 시험 문제 딱 내기 좋겠죠. 뭐라고 소개했어요?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의 물건을 훔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OX, X.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배우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법률론이겠죠. 사실은 안 되겠죠. 또 이것도 뭐 법률론 사실은 설명할 정도의 짬밥은 아니죠. 그죠? 법률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론에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동거라는 단어가 안 적혀 있죠. 그러면 동거하는 배우자의 물건을 훔쳐도 형면제죠. 동거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물건을 훔쳐도 형면제죠. 그럼 또 장난질 하나 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동거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물건을 훔치면 고소가 있으면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겠죠. 배우자는 동거 유무를 따져요,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와이프랑 이혼할 것 같다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막 훔치고 막 사기를 쳐야 돼요. 왜요? 어차피 나중에 이혼해도 뭐 하면 돼? 그때는 너랑 배우자 관계였어. 그래서 막 그때는 얘랑 이제 이혼하게 생겼다 싶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 막 훔치는 거. 내 물품 여보, 너랑 헤어질 건데 내 물품이 어디 갔지? 몰라. 야, 내 그 노트북이 사라졌어. 몰라. 집에 도둑 들었나? 모르겠네. 나는 와, 왜 이렇게 예뻐? 그래서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그래서 기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편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하고 나면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동거 유무 상관없이 배우자의 물건을 훔치고 사기친 사람은 뭐 하겠다? 형을 면제하겠다. 아죠? 끝내주죠. 그래서 이혼하기 직전에 뭐를 해라? 훔쳐라. 마구 훔치고 마구 횡령하고 대신 강도는 안 된다. 나중에 배워요. 자, 요거예요. 요렇게. 동거 유무 따지지 않고 형을 면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동거하는 친족은 아까 배웠는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게, 학생들 많이 헷갈리는 게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형, 동생, 누나, 언니는 직계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아들 아니죠. 가서 물어보세요. 누나 보고 내 딸 해라 그래봐. 그럼 뭐랄 것 같아? 이러게 됐지. 그지? 누나나 언니나 형이나 동생은 직계가 아니에요. 직계를 아닌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계라고 하거든요. 반계? 반계혈족 이렇게 불러요. 니은자가 아니라 동그란 반계혈족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계혈족이에요. 그럼 이들의 물건을 훔치는 거는 직계혈족이 아니니까 동거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는 누나의 물건을 훔치면 형을 면제해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누나의 물건을 훔치면 친고죄예요. 그래서 형수법에서 니네 고소파트 들으신 분은 요거 갖고 같이 사냐 같이 안 사냐 요거 갖고 장난질 가지고 많이 쳤던 거예요. 혹시 노량진에 부모랑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시는 분, 언니나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있어요. 뭐 훔칠 만한 거 있어요? 돈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긴 달라. 동거하지 않은 동생의 물건 훔치면 근친이 아니고 뭐로 가는 거예요? 원친이죠.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친고죄죠. 근데 동생분이 뭐 할 분이라는 거예요? 고소하실 분이래요.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사는 동생의 물건이나 같이 사는 누나의 물건을 훔치면 형 면제예요. 근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누나나 동생, 형의 물건을 훔치면 이때는 동거하지 않은 친족에 해당해서 친고죄에 해당해요.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비슷해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가족에 사니까 구별할 필요성이 디테일하게 있었지만 그냥 비슷하게 그냥 친족의 개념으로 묶으시면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배우자예요. 범죄를 저지를 때 교도소에 가는 얘들, 사기꾼 애들이나 절도 애들이 처벌을 받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겠죠. 다시 교도소로 가기 싫겠죠. 어떻게 사기칠까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누구 거 물건을 누구한테 사기치면 되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사기치면 처벌받지 않죠. 그러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사기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기칠 수도 있겠지, 그지? 그죠? 그래서 저번에 뉴스 보는데 한번 나왔어요. 모 배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효도 사기라고. 모르겠어요. 뭐 할아버지한테 효도하겠대요. 대신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대신 효도할 테니까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예쁜 손자 대단한 배우네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줬어요. 근데 손자는 어떻게 해요? 효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빡쳐가지고 봤더니 이 손자가 그 부동산을 여자친구한테 등기를 이전을 시켜놨어요. 대박이죠. 효도한다고 기망해서 할아버지한테 사기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사기치냐 뭐 이랬죠. 그랬더니 손자가 법대로 하래요. 왜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뭐예요? 직계혈족입니다. 동거 유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할아버지하고 내가 할아버지 사기쳐도 형을 뭐 하는 거예요? 면제하는 거예요. 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할아버지.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 처음 들었어요. 효도사기는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TV 뉴스 나오길래 그래서 대박, 좋은 방법. 자, 이제 아셨죠?